기존 웹보다 어려워진 거죠. 기존 웹보다 어려워진 거죠.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전북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북대학교도 지방 거점 공립대, 그러니까 직업국인 만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팬층이 좀 두터운 학교다. 전북에서는 이제 더 많은 팬층이 몰릴 수 있겠죠. 해서 이런 직업국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농어촌 전형을 쓰거나 그 외 사회통합 전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전형을 조정값을 주면서 접근해보는 거예요. 전북대를 비롯한 직업으로 공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아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집 요강을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 내지는 다다음 영상 정도에서 경쟁률 분석을 하면서 어떤 접근을 했을 때 더 공략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 유의사항과 대입 지원 유의사항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전형 요약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주요 변경사항은 당연히 체크하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모집 인원까지 해서 아마 영상이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부터는 각 그 세부 전형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각 세부 전형 분석 중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100명 미만의 전형은 막 체계적으로 따로 막 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집중으로 봐야 될 거는 일반 학생 전형이 지금 1718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생 전형이 지금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1718명을 선발하는 가장 많은 비중, 학생부 100에 수능 최저 맞추는 그런 교과 최저 전형인데요. 교과 최저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람 전형도 인원수 좀 늘린 편이에요. 이 큰 사람 전형에는 의대도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거는 다른 학교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었어요. 요거 하나는 좀 독특하네요. 맨 밑에 보면 수의과대학이랑 환경생명자원대학 소속 모집단이 지원한 수험생은 익산에서 면접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북대 수의대도 보낸 적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북대가 수의대는 여기서 면접 봐요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준 학생이 있어서 기억이 나네요. 전북대학교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지만 특성화 캠퍼스 익산에 하나 더 운영하고 있고 수의과대학과 환경생명자원대학은 그쪽에 가서 면접을 봐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입 지원에 관한 유의사항 역시나 다른 학교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주요 변경사항, 자 이건 이제 이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우리는 전북대를 보고 있어요. 전북대에서 큰 사람인지 전형이 373명, 모험 창의인지 전형이라고 해서 이게 95명인데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농어촌 전형이 좀 많아서 120명, 직업국은 농어촌과 기교인을 좀 잘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특성어종 제시자 되게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고요. 졸업자 전형은 인원수가 적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성어고를 나온 학생들에게는 돈 벌면서 대학 쉽게 가라고 제시자 전형을 좀 더 쓰라고 권장을 해주는 편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 선발해요. 보통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일반적인 인서울 대학들인데 직업국의 특징은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전형들은 교과 최저 전형이고 특기자 전형만 최저가 없고 그래봤자 한 명이죠. 특기자 스포츠과학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체능 이번에 신설되는데 가구 조형 디자인만 최저가 있고 나머지 전형은 다 최저가 없다고 합니다.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이 전형들은 전부 다 4배수 면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들은 전부 이와 같이 평가가 됩니다. 총 학종 수는 865명, 총 교과 최저 수는 1878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형 방법은 4배수 선발이라 제가 이 전형도 상당히 많이 면접에 문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번에 전북대 큰사람 전형과 모험창의인지 전형의 고사일이 11월 21일로 수능 문제 딱 일주 후 목요일에 독특하죠? 목요일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면접이 겹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쓰는 애들이 그 다른 학교와 면접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 실수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했을 거다 이런 점들을 이제 작년에 브리핑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전북대학교의 면접을 도와달라는 문의가 좀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전북대학교 면접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학종에서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교과는 주로 여기에서는 최저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형 일정은 10일에
6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자소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북대 준비를 꽤 많이 해줬던 케이스라서 제가 준비해줬던 전북대 케이스는 전부 다 학종 케이스, 큰 사람 인재 전형이에요. 거기에는 의대도 있고요, 수의대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살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논의 강조하고 있는 건 수시 지원 컨설팅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수시 지원 컨설팅은 좀 이제 약간 중수의 학부모님들, 이제 뭐 고수, 중수, 하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고수, 중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중수 학부모님들이 항상 저 중수라고 해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면 입시는 고수로 접근을 해야 한 번에 끝나죠. 중수 학부모님들의 접근은 8월달에 수시 지원 컨설팅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근데 최대한 늦추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학교에서 잡아주기 힘들어요. 학교에서는 어느 학교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잡고 그에 맞게 서류랑 자소서를 업그레이드해서 그 업그레이드된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수시 지원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 한두 개 정도 조정한 정도로 가셔야 되는 거고 8월 달에 갑자기 나 이 정도 자소서 이 정도 생기는데 갈 수 있는데 해주세요 하면은 훨씬 미리 준비해서 방향성부터 잡은, 그러니까 수시 지원 컨설팅은 방향성이죠. 방향성부터 잡은 학생들보다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버리지가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셔서 최대한 일찍 수시 지원 컨설팅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6월은 다 예약이 마감이 됐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 6월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7월에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저희 편집자분들이 지금 계속 붙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돼서 예약이 마감됐으면 어떡하지 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예약이 마감되면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수시형 컨설팅을 하실 거고 저희 회사 시스템과 교육을 다 그대로 하셔서 제 판단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저한테 받으시는 게 더 좋다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수시 지원 컨설팅 받으세요. 방향성 설정을 잘못하고 입시 준비하면 허팀을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번 예체능 실기 전형이 이제 신설됐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은 뭐 1유형, 2유형의 구별이 사라졌네요. 그죠? 저도 이런 정도의 유형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인재도 서류가 복잡했는데 그냥 고졸 증명서만 내면 되게끔 서류가 좀 간단해졌어요. 그렇지만 지역인재 전형 올해 조금 몰릴 거로 좀 예상하고 있어서 좀 잘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변동인데요. 의예과 최저가 3합 6, 수학 포함 3합 6에서 4합 7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 과목을 버릴 수 있었고 최저도 되게 까다롭지 않아서 제가 좀 최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줬던 그런 전형인데요. 이제는 결국엔 4합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치의학과는 그 수학 포함 생계 영역 등급 합 6등급 이내인데 이것이 2019년에 이렇게 있었고 절사하지 않으면서 절사로 바뀌는 대신에 3개 영역을 4개 영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뀐 최저가 더 까다로운 겁니다. 왜냐면 바뀌면서 다른 거 한 과목은 반드시 1등급 받아야 될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기존 앱보다 어려워진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최저가 4합 7이라는 거, 그리고 의예과랑 치예과는 이제 같은 최저를 가져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계공학부라고 해서 여기가 좀 인기가 있는데 여기 3합 11로 좀 까다로운 최저를 설정했습니다. 중문학과도 3합 11을 3합 15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랑 교과 전형의 최저가 다르다는 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예과가 지금 3개 영역 합 4등급에서 4개 영역 합 5등급으로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다른 학교도 보통 4개 영역 합 5등급이에요. 그래서 학종으로 들어온 경우에 4합 7, 교과전으로 들어온 경우에 4합 5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의예과는 4합 7, 종합전형, 일반 학생 의예과는 4합 5, 지역인재 의예과는 4합 6 이런 식입니다. 네,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크게 뭐 의미 있는 부분은 없네요. 인문계열은 국어교과 높은 학생, 자연계열은 수학교과 높은 학생, 산업디자인 약간 국어교과 높은 학생 이 정도. 결국 1순위 정도에서 다 환산이 끝납니다. 저렇게 많은 순위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네, 모집인원 분석입니다. 모집인원 분석의 경우 큰 사람 인재 전형,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모험 창의 인재. 다음 이쪽에 교과 전형에는 일반 학생이 1,708명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죠. 이 전형과의 이제 이 두 전형과의 배분율을 보면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될 거예요. 일단 공공인재학부는 21명이나 일반 학생 선발하는데 큰 사람 전형 3명밖에 선발 안 하죠. 그럼 간단하게 공공인재학부는 내신 위주, 내신 최저 위주의 선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지역인재로 간호학과를 30명 선발하더라고요. 지역인재로 간호학과 30명 선발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 학생이 19명인데 지역인재로 30명 선발한다는 거는 이 간호학과는 정말 지역인재. 근데 이 지역인재도 교과 전형이잖아요.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로 이제 선발하기를 원하고 이 전형 위주의 선발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기계공학과도 있고 기계설계공학부도 있고 전북대는 기계 쪽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기계랑 기계설계 뭐 이제 나노바이오 바이오 기계시스템 공학인 기계설계공학부가 또 따로 있고 기계시스템 공학부가 또 따로 있고 하나 둘셋 네 개의 학과가 있네요. 4개 학과가 있고 이쪽 다 합치면은 거의 뭐 200명 정도가 총 될 겁니다. 다 이제 뭐 인원수는 다 하면.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 좀 장학금도 잘 주고 있고 잘 키우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학과니까 기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전형에 교과 최저 전형을 쓰시면 돼요. 저는 이 전형으로 지원해 본 적은 없어요. 학종치고 너무 인원수가 적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계 쪽 학생 도와줄 때 이제 전주에 산 학생이라서 전북대 하나 꼭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적은 한 2등급 후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교과 최저 전형 이쪽에 쓰고 그 다음에 2등급 후반으로 인서울 이제 공략해보자 해가지고 여기도 붙고 인서울도 이제 합격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전북대학교 입결만 체크를 한번 해보죠. 요 전형, 일반 전형의 경우 어느 정도가 내신이 합격선이었는지 제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자연계열에도 한 3.3 정도를 평균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대랑 치대를 제외하고는 그 기계공학이 가장 높았고요. 기계공학 평균이 2.84였고 표준 편차 0.28 정도로 제가 아까 말한 학생이 2.9 정도의 내신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학생이 딱 평균보다 약간 아래여가지고 예비번호를 거의 예비번호 굉장히 한 5번 정도였나? 그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보시면 큰 사람들 전형은 되게 적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냥 300몇 명인데 여기가 학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쪼개다 보면 결국엔 너무 적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생명과학대학이 있고요. 좀 독특했던 학과는 요거였어요. 목재응용과학과. 제가 다른 학과를 쭉 다 살펴봐도 목재응용과학과라는 그 학과 명칭은 아마 전북대에만 있을 거예요. 농생명과학대학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3.5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목재응용과학은 좀 이제 비인기 학과다 보니까 평균이 4.1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4등급 때도 교과 전형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학과인데 이제 이쪽은 인프라가 좀 덜 형성돼 있다, 인적 인프라가 좀 덜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상과대학 위주로 제가 입시를 도움을 줬습니다. 아니면 이 무역학과의 경우에는 자소서 전형으로 무려 22명이나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형은 자소서를 좀 고민하고 있고 다른 학교를 경영학과를 쓴 학생들에게 무역의 논점을 좀 넣어서 그 사람 전형 전북대 무역학과 써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내놓은 입결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합격을 시켰던 학생은 내신 3.6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으로 아마 3.6이 합격이 안 됐을 거예요. 교과 최저 전형인데 그 친구는 이제 최저에 좀 자신 없어 했던 친구예요. 확인해보니까 무역학의 경우 3.32부터 거의 3.32가 평균이고요. 표준편차 0.34니까 3.6까지 붙긴 붙었네요. 근데 이제 문 닫은 학생이 3.6 정도라서 그 학생은 3점대 중반이라 좀 쓰기가 그랬었어요. 썼어서 최저를 또 못 맞출 상황이어가지고 그 친구는 제가 그러면 이제 무역학과를 22명짜리 큰 사람 전형 써라 했는데 3등급 때 중반의 내신으로 합격이 됐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잘 봤어요. 면접 4배수잖아요. 큰 사람제 전형은. 정말 학과가 너무 많죠. 학과만 거의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되는 수준인데요. 지금 치의과를 큰 사람제 전형은 2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위주로 선발을 한다는 거죠. 18명. 일반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은 이제 6명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죠? 네, 그리고 대학 소재지 현황 잠깐 볼게요. 수의과대학과 환경생명자원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전주 캠퍼스고요. 이 두 개 학과는 특성화 캠퍼스라고 해서 익산에 있고, 융합기술공학부는 전북 군산시에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나 전주에 살고 집 앞에 전북대 있어서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익산이고 군산이었다, 이런 일은 없도록.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있더라니까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각 전형별 분석을 해드릴 텐데, 각 전형별로 어디를 공략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경쟁률과 6개월 분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